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좀 보자면 어제 좀 하락했던 시장이 오늘 네. 반등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시장 네, 어떻게 그렇죠. 좀 특징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의 연장선에서 지금 우리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환율 전쟁으로 무역 전쟁에서 환율 전쟁으로 확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단기 급락을 한 상태인데 어떤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보다는 투자 심리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전일 메리츠 증권에서 사실상 매도 의견의 레포트인데 목표가를 어제의 주가보다 낮은 89,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이 나오면서 네. SK 하이닉스 반도체 주들이 급락을 좀 했고요. 여기에다가 또 코스닥은 중국의 바이오주가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의 바이오주가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에 큰데 바이오주가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위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어제의 단기 급락에 따라서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대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일단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데 그쵸. 어떤 계기가 있을 것이냐, 요 계기를 찾는 노력이 시장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어제 구글 그 모의사 알파벳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지금 시간외에서 그 뭐 4%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을 본다면 2분기 실적 시전에 맞추어서 실적 호전주 또는 지금까지는 좀 실적이 나빴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는 실적 턴어라운드죠. 여기에다가 하반기에 좀 이벤트가 모여 있어요. 그런 이벤트가 남아있는 기술주, 성장주 쪽으로 반등의 모멘텀을 점차 찾아가면서 투자 심리도 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봤고요. 우리가 좀 짚어볼 만한 이슈를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 텐데,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암초 역할을 하는 건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예, 이슈입니다. 그냥 현재까지.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섹터별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투자 심리가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좀 많이 궁지에 몰리기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중국이나 EU까지도 이 환율 경고를 좀 보낸 상황입니다. 이런 그 환율 전쟁 우려감으로 인해서 미국뿐 아니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불안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위안화 환율 조작을 주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중국은 조작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결국은 위안화가 8거래일 만에 약간 절상되는 이런 모습은 보였습니다. 네. 좀 뭔가 중국 입장에서는 확전을 좀 경계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거에 따라서 환율에 의해서 우리 주가는 사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1130원대에서 이제 약간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1도 약세가 되면은 우리 수출주로서는 조금 이익이 될 수가 있죠. 그 원화가 약세가 되면 네. 약간의 이익이 있는데 우리도 원화 약세를 무작정 방관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확전 우려감이 좀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렇다고 보면은 이 환율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실적뿐이 없다. 그쵸. 이런 관점에서 네. 이제 하반기 실적 모멘텀 종목을 찾는데 시장이 좀 집중하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그러면 예. 우리가 하반기 실적이 증가하는 업종을 좀 대략적으로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광희 전문가님께서 지금 보시는 섹터 있으신가요? 우선 어제 하이닉스 반도체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네. 사실상 지금 그 업황으로 본다면 이제 앞으로 좀 감소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레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현재 호황기가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그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G 이 통신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 2월 달, 또 이 점등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폴더블 스마트폰도 네. 내년 2월 달 정도에는 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품주들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IT 부품주, 그 다음에 지금 그 기대에 대비해서 실적이 좀 못 미쳤기 때문에 바이오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네, 네.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도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북한 관련주라든지 오늘 좀 북한 관련주들이 많이 좀 오르긴 남북경협주도 했지만 많이 오르고 이런 있죠. 대북 관련주나 중국 모멘텀이 있는 뭐 뷰티 관련주라든지 중국 중국 관련주 이런 쪽은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건설업종도 좋은 섹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기대가 될 만한 이슈가 있는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의 움직임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시장의 안정과 함께 얼마나 좀 우상향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삼성 SDS를 특징주로 가지고 오셨어요. 네. 현재는 보합 기록하면서 20만 7천 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보니까 7월 들어서면서 요즘 저점을 딛고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네요. 네. 네. 제가 오후장 특징주를 예를 들면 주가가 지금 뭐 7, 8% 오른다든지 뭐 10%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이런 종목들을 잡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조금 증가를 했거든요, 시장이. 네. 그런데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네.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좀 안정감이 있는 종목을 오늘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 SDS를 꼽아주셨는데 예. 우리가 기대할 만한 뭔가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삼성 SDS가 이제 우리가 김상조 쇼크라고 하죠. 대기업의 비핵심 계열사를 다 팔아라. 이제 이 언급이 나오면서 무려 이제 당일에 14% 급락을 한 이후에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그 이후에 시장이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상당한 하방 경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하방 경직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이제 기업 내용의 펀더멘털로 봐서도 지금 현재의 실적도 양호하지만 향후에 AI라든지 또는 IoT 관련 그 사물 인터넷이죠. 여기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 기술적인 강점, 기술적인 우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성장성에서 좀 돋보일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 사업의 성장성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삼성 SDS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앞에 있던 6월 15일 이 자리가 14%가 하락했던 네. 그 김상조 쇼크를 그쵸. 맞았던 그 자리인데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쌍바닥 형태로 이제 그 어떤 기술적인 저점을 만들고 나서 지금 이제 20일 이평선 위에 올라타서 어떤 네. 플랫폼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 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저희가 이제 이 특징주가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그 특징주로서 잡은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님들이 관심이 좀 있으실 거기 네. 때문에 좀 양호한 앞으로도 이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하면 좀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선택을 했는데 네. 지금 자리는 좀 양호한 상승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제가 현재 나가는 차트는 주봉인데요. 네. 이 주봉을 보더라도 전고점이 있는 26만 원 정도까지는 꾸준한 상승이 좀 기대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기술적 성장성이 향후 실적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되는 종목으로 네.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SDS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또 앞으로 향후도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은 카카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 달 반 사이에서 완만하게 주가가 좀 차츰차츰 회복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있습니다. 현재 1.73% 상승한 12만 7,500원.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를 좀 비교해 보자면 네이버가 상승의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희비가 엇갈리는데 네이버는 4% 하락, 카카오의 경우에는 지금 1% 넘는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를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으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카카오도 성장성은 현재도 계속 성장하고 있고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익성이 다소 감소되면서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앞서 이제 두 종목을 선택할 때 고점권에서 변동성이 뭐 7%, 8%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지금 현재 시장이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찾은 것인데요. 수익성이 나빠진 이유가 마케팅 비용 때문입니다. 카카오 쪽에서는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현재 뭐 핀테크라든지 4차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 수익성이 감소되었던 마케팅 비용이 이제부터는 점차 과실로 되돌아올 수 있는 여건도 다가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격적인 마케팅 효과가 이제 하반기부터 또는 내년부터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여기에다가 하반기에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 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맞아요.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제 대여 IPO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8월이죠. 카카오 예, 게임즈 상장이. 예, 카카오 게임즈 상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여기에다가 또 핀테크 업체 두나무 여기도 상장 대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까지 뭐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자회사의 어떤 자산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앞부분에도 보면 여기 저점과 그다음에 여기 저점과 또 이번에 어제 그제 급락하면서 저점이 만들어졌는데 이런 저점 부분이 이렇게 쭉 높아지는 이런 부분을 보이면서 네.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면 상승 초기 국면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증시 격언에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자리를 본다면 뭐 정강이 정도는 와 있는 아직까지 시장이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점차 바닥권은 탄탄하게 지금 삼중 바닥을 만들면서 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외국인 수급도 아까 삼성 SDS도 벌써 한 일주일째 외국인 기관 양 매수 수급이 들어왔는데 카카오도 외국인 기관이 함께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시장만 이제 어떤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 확인이 된다 반등 국면이 된다 그러면 양호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전고점이 있는 주봉상 전고점이 있는 16만 원 정도까지는 즉 저는 이제 주가를 볼 때 제가 어떤 종목을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적어도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어디에 있을 것이냐를 일차적인 기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콩나물도 일주일은 길러야 먹는 것인데 네. 오늘 사서 내일 5% 수익 내고 이런 거에는 저는 관심이 원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이 주가는 어느 위치 정도 있을 것이냐 또는 6개월 후면 연말인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카카오가 가져올 것이냐 네. 이런 점에서 관점을 놓고 본다면 저는 뭐 한 6개월 또는 뭐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시간상의 문제이지만 16만 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주식이 꿈을 먹고 산다고 본다면 네. 삼성 SDS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일단 꿈을 꿀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관점을 가지고 오후장 종목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장의 또 특징의 종목과 함께 하반기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두 종목 카카오와 삼성 SDS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는 오후장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전문가님, 네. 오늘 일단 시장의 반등이 좀 더 빠르게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 또 오늘 반짝하고 말아버릴까봐 저는 우려도 됩니다. 전략 네. 어떻게 짤까요? 기대에는 못 미치죠. 반등은 맞아요. 나왔는데 기대에는 못 미치는데 네. 우선 이 무역 전쟁이 실질적인 통화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비율로 따진다면 50% 이내일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겠죠. 벼랑끝 그렇죠. 전술로. 그런데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이 통화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무역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기간이 늘어난 영향이 좀 있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지속한다는 것이 주식에는 가장 좀 악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 대신에 또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이 가장 큰 호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여기서 반등을 모색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주가가 한 번 더 추가 급락한다 그러면 저는 진바닥이 매우 빠르게 오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급락이 혹시 온다면 근데 안 오고 여기에서 좀 바닥권을 다져가는 이런 기간 조정 형태를 좀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하락하게 된다면 신용이라든지 스탁론 쓴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매매가 털어나가겠죠. 털어져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수급이 빠르게 가벼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오후장에서는 그래도 이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길 때까지는 약간의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 기회를 잡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50% 이상 현금을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한 30% 정도는 현금 유지하고 아껴두면서 현재의 그 종목을 보유하고 지금 자리는 좀 버틸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좀 버틸 자리인데 다만 한 가지 조정 마감 후에 상승을 대비해서 종목은 좀 압축시킬 수 있다. 내가 7개를 갖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한 2-3개는 좀 그 신선한 종목이나 또는 하반기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압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회로 삼아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실적이 지금도 좋았는데 더 좋아질 종목, 지금까지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종목 네. 또는 성장성 이벤트가 남아있는 뭐 5G 통신이라든지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관심을 좀 네. 압축해서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오후의 투자 플랜 플러스 이 시간 이광희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의 투자 플랜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계속해서 지수가 크게 상승세를 확대하지 못했지만